자, 면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세는 역진성 완화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역진성 완화 목적으로. 그래서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도 10%,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도 10% 똑같이 부담하죠. 그래서 이 역진성 완화를 위해서 세액을 면제를 하는 게 바로 이 면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율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면세는 면제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면제를 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적용하는 면세에서는 크게 5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필수품, 국민후생용역, 문화관연령,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구성요소, 그 밖에 지하 용역이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이에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이거 즉 어떤가 하면 쌀 이런 거, 보리, 그 다음에 상추, 그 다음에 도라지, 그 다음 무, 그 다음에 육가공, 육고기, 그러니까 즉 닭고기, 오리고기, 소고기 이런 거. 그 다음에 돼지고기 이런 거는 아예 가공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인데 1차 가공까지는 문제 없어요. 1차 가공까지는. 그러니까 염지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면세까지 보는데 그 이상을 하면 과세로 봐요. 그래서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이에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그래서 농축수 임산물까지 다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고등어, 그 다음에 꿀비, 영광에서 꿀비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목포에 가면은 홍어 유명하죠. 홍어 맛있어요. 맛있겠네요. 자, 식용으로 가능한 이제 국내, 그 다음에 국외는 면세, 그 다음에 식용으로 불가능한 거 있죠. 식용으로 불가능한 거. 그러니까 식용으로 불가능한 건 있는데, 그러니까 식용으로 가능한 거는 국내라든지 국외에서 전부 다 면세 때리는데, 이게 중요해요. 식용으로 불가능한 게 있어요. 그래서 국내는 면세 때려요. 근데 국외는 과세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을 특히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수돗물. 전기 과세예요. 가스도 과세입니다. 전기도 과세고 가스도 과세예요. 그 다음에 연탄, 무연탄. 연탄은 이제 요새 시대는 뭐 연탄 못 보시겠지만 이렇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구멍 뚫린 게 있어요. 구멍 뚫린 거. 이렇게 이제 까맣게 되어 있고. 이게 바로 연탄이라고 하는데, 연탄은 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연탄. 무연탄이지 이런 거는 과세로 보지는 않아요. 면세예요. 연탄이나 무연탄은. 그러니까 국민 후생 용역이라기보다는 이제 국내 그 생활 필수품이죠. 지금은 기름으로 다 떼니까 이제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옛날에는 연탄을 뗐던 시대가 있거든요. 지금도 연탄 떼는 세대는 있어요. 시골에 가면은 연탄으로 하는 회사도 그 집이 있고 아니면은 연탄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음식을 만드는 그 음식점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연탄이나 무연탄은 이제 그 면세에 해당되지만 착화탄, 갈탄, 번개탄은 과세예요. 착화탄, 갈탄, 번개탄 이거는 연탄에서 가공된 걸 얘기를 해요. 연탄 그러니까 석탄이라는 것 자체에서 가공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세가 돼요. 착화탄, 갈탄은 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번개탄은 어떤 건지 알아요. 번개탄은 이제 요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제 요렇게 돼 있는 게 번개탄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쪼매네요. 생각보다. 이게 바로 번개탄이었는데 번개탄을 이거를 연탄 위에 딱 번개탄을 올리면은 방이 후끈거리는 게 상당히 빨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번개탄입니다. 그래서 착화탄, 갈탄, 번개탄은 가공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만약에 착화탄, 갈탄, 번개탄이 면세다라고 돼 있으면은 틀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석탄에 대해서는 연탄 가공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 무연탄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그러니까 위생용품, 그 다음에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이거는 과세 때리면 안 되죠. 애기 키우시는 분들 알 거예요. 한 달에 쓰는 기저귀와 분유 값이 상상을 초월해요, 진짜로. 애기가 있으면은. 애기 있는 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저귀와 분유. 그래서 이건 면세 때려야 돼요.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해서나 모르겠네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여성분들은 그 마법의 날이라고 있죠. 여성의 날이라고. 이제 그거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제 와이프가 와이프 있어요. 제 와이프가 있는데 이거를 한 번씩 제가 사주거든요. 사주는데 진짜 가격 장난 아니에요. 아 진짜 큰 게 한 7,000, 8,000인가요? 엄청 비싸요. 이거 과세 때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전부 다 면세를 떼야 되죠. 그리고 이 여성용 위생용품이 없어서 이거를 사기가 힘들어 하시는 저소득층도 많아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 때려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과세 때려버리면은 세부담이 상당히 커지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면세품이니까 한 6, 7천원, 뭐 6천에서 8천원 하지만 과세 때리면은 13,000원, 15,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사기가 상당히 그게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여객 운송 용역. 여객 운송 용역은 시내버스, 그 다음에 시외버스, 전철, 지하철, 철도가 있는데 철도는 200km 이상 달리는 고속철도는 제외예요. 어떤 게 있냐면은 빠르고 편리한 KTX와 그 다음에 수서역까지 가는 SRT 그 다음에 이제 올해에서 이제 출시되는 MU250이라는 열차가 나옵니다. 이건 시속 250km까지 달려요. 그래서 이거는 다 과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과세예요. 그래서 고속철도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무궁화호, 그 다음에 ITX 청춘호는 최대 180km고요. 그 다음에 ITX 새마을호도 최대 180km. 그 다음 누리호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면세입니다. 면세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1,000원짜리 그거 이제 저기 소요산에서 연천역까지 가는 거 그거 면세 때립니다. 그 백마고지까지 가는 그 있어요. 1,000원짜리로 그 끊는 거. 그 다음에 국민 후생 용역, 의료 보건 용역, 수의사 용역도 포함시킵니다. 의료 보건 용역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말이 많았죠. 의료 민영한다고 말이 많았어요. 근데 의료 보건 용역은 면세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면은 과세를 해버리면은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또 아픈 사람들은 또 병원 가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병원비도 사실상 뭐 한두 푼이지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세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의사 용역도 포함하지만 수의사 용역은 범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수의 용역만 이제 면세를 보고요. 여러분들 뭐 멍멍이 많이 키우고 야옹이도 많이 키워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종류의 이제 동물들도 키우시는 분들도 있죠. 아니면은 이제 미니피그라든지 그런 거 키우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근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수의 용역은 과세가 되고요.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하는 수의 용역은 면세를 봅니다. 그 다음에 가축, 은매 있죠. 은매나 그 다음에 뭐 꿀꿀, 그러니까 소하고 돼지, 그 다음에 이런 건 다 가축으로 보죠. 그 다음에 매 이런 것도 뭐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수산동물, 그러니까 즉 물고기 같은 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보조견에서만 면세됩니다. 장애인 보조견은 리트리버 강아지 있죠.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장애인 보조견에 그 쓰는 그 장애인 그 시각 장애인 타시고 옆에 있고 옆에 보조견 있으면 절대 개 만지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그 개들은 불복종 훈련을 받기 때문에 개 만져버리면 스트레스 받아요. 쟤네들은. 왜냐면은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 그 이제 키워진 리트리버이기 때문에 이 멍멍이들은 10년 지나면은 이제 남은 여생을 이제 분양을 해서 이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보조견 같은 경우에서도 면세로 합니다. 그래서 절대 만지면 안 됩니다. 장애인 보조견은. 그래서 제 와이프도 절대 못 만지게 해요. 장애인 보조견 지나가면은. 함부로 만지면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 관련 용역인데, 문화 관련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러니까 즉, 음악 공연을 하는데, 뮤지컬 안 됩니다. 뮤지컬 과세예요. 연예인들 나오는 뮤지컬 과세 있죠. 과세고, 그 다음에 뭐, 미술관, 이런 건 전부 다 면세예요. 이런 거 면세고,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교육 용역입니다.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되어 있는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은 면세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무슨 학원에서는 면세가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부분 중요해요. 무도학원, 수영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빙상이라든지 무도학원 되는 거는
이 태권도에서 주먹을 하고 돌려차기 하고 회축을 하고 540도 발차기 하는 그 무도학원도 포함은 되지만 근데 춤추는 무도학원이 있어요. 이렇게 춤추는 무도학원. 이런 것도 전부 다 과세에 해당이 돼요. 과세에 해당이 되고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도 과세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 시험 문제가 한 번씩 나와요. 원래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은 비과세였는데 15년도에 과세로 변경됐습니다. 과세 변경됐어요. 그래서 무도학원,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학원 과세로 때린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서 있죠. 도서 대여 영역도 포함시키고 신문, 그러니까 매일신문, 중앙일보, 그 다음에 동아일보 이런 거. 그 다음 잡지, 그 다음에 간보라는 게 뭐냐면요. 그 신문 안에서 그 안내 같은 그 간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간보라고 하는데 이거는 면세예요. 면세고 그 다음에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뉴스. 이거 다 면세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광고는 과세예요. 광고는 과세고 반드시 전자사용기산서를 발행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추가되냐면은 이제 그 꽃 있죠. 꽃 하환. 이것도 추가로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환. 이것도 좀 추가로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입장료 있죠. 이런 건 다 면세예요. 도서관, 과학관 이러면은 과천에 그 동물 옆에 있는 과학관 안에 있죠. 그 과학관.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뭐 수도 없이 많죠. 천안 상거리에 있는 박물관, 그 다음에 대구 박물관, 그 다음에 서울의 이천역에 있는 중앙박물관 다 면세죠. 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다 면세죠.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뭐 문신미술관 아니면은 마산에 있는 3.15 그쪽에 있는 미술관.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또 과세죠. 에버랜드는 과세입니다. 에버랜드는 과세죠. 미술관 면세고 동물원도 면세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주로 뭐 어떤 거냐면은 과천에 있는 동물원, 그 다음에 진주에 있는 동물원, 그 다음에 전주에 있는 동물원 같은 경우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식물원, 아산에 있는 세계꽃 식물원 이런 거는 전부 다 면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술가, 작곡가, 직업상 인정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다 면세에 해당이 됩니다. 자, 문화 관련 용역은 다 면세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부가가치세 구성요소에 있는데 이거 중요해요. 1번 금융보험 용역은 다 면세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보험료에 세금 안 붙어요. 면세예요. 그래서 보험 용역. 그 다음에 토지의 공급. 이게 2번도 중요한데 토지의 공급은 면세예요. 토지를 매매하는 거는 면세이지만 임대는 과세예요. 임대는 과세 처리합니다. 임대는 과세 처리고 주택가 2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같은 경우에도 과세로 이제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제한 용역 우표. 수진용 우표는 안 됩니다. 수진용 우표는 과세예요. 그러니까 컬렉터들이 이제 뭐 옛날 지폐 같은 거 있죠. 옛날 지폐 뭐 1원, 5원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다 과세예요. 그러니까 수집용 우표도 전부 다 과세를 보고요. 증지, 그 다음에 인지, 증지, 복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이런 거 얘기하죠. 로또 이런 거. 근데 공중전화. 공중전화는 카드가 옛날에 뭐 8, 90년대는 공중전화 많이 썼지만 지금 휴대폰을 다 쓰다 보니까 공중전화하고 거의 쓸 일이 없죠. 그다음 찾기도 어려워요 요새는. 담배. 그러니까 20개비 기준에서 200원 이하의 경우에서만 해당돼요. 일반 담배는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그 밖에 제한 용역에 대해서 면세는 이러한 종류에서 면세를 본다라고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면세 포기입니다. 면세를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이제 영세를 그 적용을 받겠다. 그러니까 즉 영양고추가 잘 팔려서 그러니까 수출을 하겠다. 아니면은 천안에 있는 호두가 잘 팔려서 이제 수출을 하겠다. 뭐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영세 적용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영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면세 포기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면세 사업자는 영세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면세 포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아니면은 이제 면세 사업을 그만두고 과세 사업에 난 뛰셔들겠다. 뭐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면세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면세 사업자가 이제 해당하는 사업자. 그러니까 재화 및 용료의 공급으로서 면세 포기를 신고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면세 포기를 신청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세에 적용 대상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주택가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그다음 저술가 작곡가의 인적 용역, 종교 등 공익 목적으로 하는 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면세 포기는 이제 이러한 사항에서 적용을 받고자 면세를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해버려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면세 포기 신청을 하는데, 신청은 언제든지 해도 됩니다. 신청은 언제든지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한데,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몇 년간, 3년간 부가가치세의 면세 적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면세 사업자 신청이 안 된다는 거죠. 면세 사업자 신청이 안 돼요. 그래서 3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면세 적용 신고서를 하지 않은 것은 계속 면세 포기를 받는 거 보는데, 3년이 지나고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법령상 적혀 있는 경우지, 3년이 지나면은 신청이 가능해요. 근데 3년이 이제 넘어서 뭐 계속해서 안 하겠다 그러면 그냥 포기한 것만 보지 신청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면세 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인데, 이제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인데, 이거는 시험 문제에 정말 잘 나와요. 면세와 영세율에 대한 비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면세는 이제 국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영세율은 국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목적은 역진성 완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역진성 완화. 그 다음에 국외로 수출한 자는 0%의 세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 대상은 기초생활 필수품인지 국민 후생 영역에 꼭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 영세율은 수출, 한 재화 또는 영역이고, 면세 이게 중요한데, 이게 중요해요. 면세보다는 부분 면세예요. 부분 면세. 그러니까 매출은 0%, 그러니까 면제이지만, 그 다음 매입 같은 경우에는 10%에 대한 걸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환급이 안 돼요. 그래서 부분 면세 제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세율은 완선 면세 제도예요. 왜냐하면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 다음 가세 대상 여부는, 면세는 부가세법상 가세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소득세법이라든지 이제 법인세법에 의해서 적용된 사업자고,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상 대상 사업자가 됩니다. 사업자 여부가 마치 밑에 있죠. 그래서 아까 이런 거 했었고요. 의무 이행은 이제 협력 의무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증빙 서류라든지 그런 걸 갖고 있을 필요는 있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빙 서류는 매월 또는 분기마다 계속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모든 부분이 끝났고요. 오늘 했던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영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수출하는 재화 및 용역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직수출에 해당하는 부분과 대행수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있었어요. 대행수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직접 수출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부탁을 하는데, 이때는 구매 확인서나 내국 신용장은 반드시 이제 그 증빙 서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쭉 있었고, 면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목적이 뭐냐면 역진성 완화 목적이었죠. 역진성 완화 목적이었는데, 이제 목적에서 가장 큰 5가지. 그러니까 국민 후생 영역, 그러니까 의료보건 영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필수품, 생활 필수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즉 미가공된 이제 식료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귀저귀라든지 분유 이런 건 전부 다 면세 때려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영역, 그 다음에 보험, 그 다음 이제 은행 업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면세로 본다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 면세 포기 했었죠. 면세 포기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면 되지만 영세를 적용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에 대해서 면세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면세 포기 신청을 하는데, 이제 이후 3년간은 면세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3년이 넘은 후에 이제 다시 면세 신청이 가능은 해요. 자, 그럼 마지막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영세와 면세의 비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니까 이제 확실하게 알아두고 가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3장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3장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4장부터는 이제 전산회계랑 AT랑 이제 그 종목은 이제 같은 부분은 묶어서 하고 다른 부분은 이제 조금 빠지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4장부터는 이제 가세표준과 이제 세액의 신고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장부터는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 그다음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속 서류, 그다음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좀 더 이제 깊게 이제 어떤 부분에서 들어가고 어떤 부분에서는 공제가 안 되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나중에 실무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서 신고를 하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작성을 하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